이거 가르쳐줄게? 응? 나 저기 마시래. 가세? 네. 좀 갈아봐라. 아직 버려만 놓지 마요. 아내의 부탁에 선뜻 가위를 받아든 남편. 사실 남편 추찬혁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눈보다 더 예리한 손 감각으로 가위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이내 거침없이 숫돌에 가위를 갈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 그는 근방에서 유명한 칼갈이 전문가. 가세는 날이 이쪽으로 자빠지면 안 드는 게 이쪽으로 약간 자빠지면 자빠져서 드는데 왁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잘라져요. 새 것처럼 날이 바짝 선 가위를 받아든 아내. 향순 씨는 남편에게 또 하나 부탁할 일이 있는지 슬그머니 손을 내민다. 꼼꼼하게 씻어주는 남편의 손길에 향순 씨는 마냥 기분이 좋은데 호강도 이런 호강이 없다. 한짝돈 못은 이렇게 닦아줘야지. 한시도 떨어질 줄 모르는 갈피리의 찰떡 부부.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낡았지만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는 집. 마당 한켠에 탐스러운 꽃들이 상쾌하게 아침을 열어준다. 갔다 와요. 나갈게. 나 넘어진다. 또 자빠질게미? 넘어질까봐 아내도 따라 나서기 싫다는 곳. 그곳이 어딜까? 어디 가세요, 아버님? 응? 어디 가세요? 홀통에 가보려고요.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그래도 누구의 도움 없이 약 1km 떨어져 있는 벌통까지 걸어간다. 이렇게 걸어가시면 어디가 어딘지 아세요? 알아야죠. 알으니까 다니지. 물론 어땠는지. 보이지 않으더라도 이제 많이 다녀보면은, 이제 발 감각으로 안다고 할까. 이제 이렇게 걸어다니면 시각장애인들은 이런 얼굴로다가 이제 안면 신경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전봇대 같은 게 이렇게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 게 얼굴로 감이 와. 뛰어난 감각과 기억력 덕분에 추찬혁 씨는 먼 길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찾아내는 것일까? 어느 순간 길 가장자리로 다가가 지팡이로 벽을 짚기 시작하는 추찬혁 씨. 빈 공간이 나타나자 곧장 산으로 올라간다. 일반 사람도 놓치기 쉬운 입구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다. 조금만 헛디디면 굴러떨어질 가파른 산길을 추찬혁 씨는 거침없이 올라간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가자 드디어 벌통이 나타났다. 이 벌통은 안 보고 가세요? 빈 벌통 안 들어서 이건 올해는 이제 끝난 거지. 벌이 안 들었어요? 이 통이 너무 커서 그런지 여기도 잘 들어가는 데인데 안 들더라고요 올해는. 추찬혁 씨가 이 산에 놓아둔 벌통은 10통. 정상인 사람도 접근하기 어려워할 만큼 험한 곳에 모두 놓여있다. 그래도 그는 각 벌통에 놓여있는 위치를 정확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벌통의 상태까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또 다른 벌통을 손과 귀로 확인해보는 추찬혁 씨. 그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산에 올라 벌통 청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얼굴 보호망도 없이 벌통을 만지는 모습에 보는 사람이 더 불안. 벌이 안 싸요, 아버님? 살살 건드리면 안 써요. 나 막 분봉하는 거 집에서 이제 봄이 바다 앉을 때 싹 손으로 긁어넣는. 5살 때 홍역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따라 벌 키우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누구보다 벌에는 익숙하지만 험한 산을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한때 낮고 평탄한 곳에서 하는 양봉도 생각해 보았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양봉이 더 어려웠단다. 소용이죠. 난 양봉은 못해. 양봉은 사람 손으로 전부 해줘야 되지. 그건 안 해주고는 못 보는 사람은 소용없더라고. 양봉은 못 얻었더라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50년간 해온 일이라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벌통을 통째로 들어 올려야 할 때는 아내의 도움이 간절하다. 식구가 같이 오면요
이걸 번쩍 보통을 들고 밑을 여기 지져보는 게 그런 게딱 시간에 쓸어주면 좋은데. 깔끔하게 청소를 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선뜻 아내에게 이 험한 산길을 함께 올라가자고 말을 하지 못한다. 근데 아버님 혼자 이렇게 보면 보러 오세요? 아이 넘어졌었고 그래갖고서 가자고 하기도 그렇고 또 본인도 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넘어진 데 가서 맨날 넘어지는 건 아닌데 좀 거기 보면은 이상한 건지 안 오더라고요. 사실 몇 달 전 아내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크게 다쳤었다. 그때의 놀람과 미안함을 생각하면 차마 오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단함에 까무룩 잠이 든 추찬혁 씨.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 여보! 이거 대답도 안 해. 뭔 일인가 싶어 얼른 일어나 나와 보는데 상에다 먹을래요? 쟁반에다 먹을래요? 뭐를? 저 아무 사람 먹으면 되지. 그거까지 들고. 상에다 먹으려면은 저거 목욕탕 가서 상하고 숟가락 좀 갖고. 그 물어보는 게 헛고라고 하는 게 나 그게 뭐. 두 번씩이나 불렀구만 내가. 그래서는 필요 없지. 에이. 궁시렁거리긴 하지만 남편 추찬혁 씨가 아내에게 꼼짝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은 지 60년이 다 돼가는 재래식 부엌. 그곳에서 몸이 불편한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밥은 있는데 고기 없어가지고 저녁이니까 그냥 라면 끓여서 먹으려고. 아내 향순 씨는 어릴 적하는 소아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하다. 그래서 라면 스프 봉지 하나를 뜯는 것조차 남들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 스프를 한 봉지에 모아두는 것으로 시간을 절약한다. 스프를 한 봉지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넣으세요? 어차피 뭐 한 군데서 다 들어갈 거니까는. 그 사이 깨끗하게 닦은 상을 들고 마루로 나온 추찬혁 씨. 여기서 목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갈하게 수저를 놓은 모습에서 아내에 대한 속 깊은 배려가 느껴진다. (20년) 전 첫 번째 아내와 사별을 한 찬혁 씨는 지금의 아내 향순 씨와 재혼을 했다. 눈이 불편한 남편과 몸이 불편한 아내. 부부는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며 살아왔다. 저는 바람이 덜 닿는 게 돼요. 90% 떨어졌느니 뭐냐는데 50% 떨어졌다는데. 뭐가? 네. 남편이 미리 펼쳐놓은 상 덕분에 훨씬 수월해진 향순 씨. 한 손으로 음식이 차려진 상을 들고 높은 부엌 문턱을 넘었다면 몇 번이고 흘렸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릇에 담긴 남편 추찬혁 씨의 라면 양이 상당히 많다. 73세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추찬혁 씨는 라면 2개는 거뜬히 드신다는데 향순 씨는 면 종류를 좋아하는 남편 덕분에 식사 준비가 수월해서 좋단다. 우리 하루 3끼 라면만 먹어도 싫다고 그런 사람 없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 신랑도 그렇고. 이것만 먹는 것보다 어쩌다 또 국수 삶아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을 때도 있던데 이것만 삶아 먹으면 좀 느끼한 것 같고.
저녁을 먹은 후 TV를 틀어놓은 두 부부가 서로 마주 앉아 있다. 요즘 두 사람이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한창 방영 중인데 드라마를 귀로만 보는 남편 추찬혁 씨를 위해 아내 향순 씨가 열심히 보충 설명을 해준다. 미소도 지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미소가 지 엄마하고 있으면은 미소 보고 싶으다는 핑계로다가 근데 미소 엄마는 미소도 안 주려고 그러고. 줘버리고 시집가버리지 무슨 때를 버리고. 아이고 그게 그렇게 되나? 미소 그 소리 듣고 겁먹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어머님. 내가 상상해도 맞는 건 맞고 그러니까 내가 좀 궁금한 건 물어봐야지 뭐. 저 애인 없다고 한 적 없는데요. 아내 향순 씨는 추찬혁 씨를 대신해 세상을 바라봐주는 소중한 눈. 그리고 실제로도 향순 씨는 추찬혁 씨에게 자신의 눈을 주려고 했었단다. 20년 전 올케의 소개로 추찬혁 씨를 만난 향순 씨. 당시 5살 난 딸을 홀로 키우던 그녀는 딸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어 결혼을 결정했다. 그런데 결혼 후 자신을 아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워 큰 결심을 했었단다. 이제 한쪽 눈이라도 보면 아주 안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왼쪽 눈은 내가 줄 테니까는 같이 한쪽 눈씩이라도 갖고 보자고 그랬더니 시신경도 다 죽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눈이라도 필요가 없다고 이래가면서 자신의 눈을 선뜻 내주겠다는 아내 향순 씨가 고마웠던 찬혁 씨. 그 뒤 남편은 아내의 손발이 돼주고 아내는 남편의 눈이 되어주면서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찰떡 부부가 되었다. 다음 날 남편 추찬혁 씨가 자신의 구두를 꼼꼼하게 닦고 있다. 옷도 깔끔하게 갖춰 입은 것을 보니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 그 사이 아내 향순 씨도 방 안에서 열심히 꽃단장 중이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남편과 함께 나갈 때면 남편을 위해 더욱 곱게 단장을 하는데 수많은 귀걸이들만 봐도 꾸미기 좋아하는 그녀의 성품이 엿보인다. 귀걸이를 좋아하세요, 어머니?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까지 갖춰 신고 남편은 완벽하게 외출 준비를 끝냈다. 그리고 때맞춰 방 밖으로 나온 아내 향순 씨. 화사한 옷으로 곱게 갈아입으니 선녀가 따로 없는데 평소 마을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두 사람.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한껏 멋을 부리고 신경을 쓴 것일까? 봉사활동을 하는 시각장애인 우리 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안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칼 갈아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곳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 현장.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봉사를 하지만 추찬혁 씨는 색다른 봉사, 칼갈이를 한다. 향순 씨도 추찬혁 씨 옆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매번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참 칼을 갈고 있는 남편을 두고 향순 씨가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진다. 아내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칼갈이에 여념이 없는 추찬혁 씨. 그 신기한 모습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춘다. 칼 가르친 지 오래됐어요. 노를 심심하니까 장애인들 어릴 적부터 그냥 심심하면 갈아보기도 하고 해긴 거고 이렇게
봉사활동 다니는 건 얼마 안 됐어요. 네. 아, 그랬어요?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이 감각으로만 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감각으로 하는 거지. 안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디 방송이에요? 아니, 요즘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자뭐 기계로 이제 보이는 사람들 거기 이제 시내도 보면 이렇게 청주도 같은 데 골목길 같은 데 하는 사람이 있대. 차 갖고 다니면서 시방 한잔 보다. 그런 거 해도.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내 향순 씨가 한참 동안 보이지 않는다. 장터 한쪽에서 발견한 향순 씨는 물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무언가를 사고 만다. 세대 3,000원 가지고 이거는요 5,000원이에요. 뭐 사셨어요, 언니? 뭐 사셨어요? 화채 그릇. 컵하고 화채 그릇. 이 예쁜 살림살이를 구경하느라 남편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추찬혁 씨는 봉사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데 평소보다 칼을 갈아달라는 사람이 적어 살짝 실망한 모양이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영감님들이 잘 갈아주는가 봐. 영감들이 잘 갈아주는가 봐. 오랜만에 시내에 나왔으니 구경도 하고 갈만한데 부부는 서둘러 짐을 싸 집으로 돌아가는 차로 향한다. 집에 들어가세요 이제? 가야지 뭐야. 다 했으면 가야지. 장이 나오시는데 장 좀 안 보세요? 아이 볼게 다 없어. 사실 추찬혁 씨의 발걸음이 급한 이유는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뭐인데? 집으로 돌아온 추찬혁 씨는 곧장 창고에서 벌통을 들고 나왔다. 벌집의 상태에 따라 예비단을 쌓아줘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 날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 창고에 놓아두었던 예비통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 이게 좀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벌러지 있으면 뒤져버리고 뜨거우니까 이런 거 없으면은 그냥 불 놓고서 불에다 이렇게 막 찌어야 돼. 그래야 이 좀벌러지 같은 게 있으면 뒤져버리고는. 위에가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봐요. 이렇게? 네. 말 잘 들으니까 이쁘다. 아 빨리 하려니까 말 잘 들어야지 그래. 꿈을 이렇게 따로 있는 거지 아무도. 했다고. 끈겨 꺼진겨. 에? 끈겨? 껐다. 벌통 단을 높이는 일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집 주변에 놓여있는 벌통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때야말로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아야 한다. 밑에 끝까지 깔려 올라가. 거기서 벌만 안 치고 판떡이 잘 넣으면 되지. 이쪽으로 조금 더 나오는데. 벌통이 쓰러지지 않게 테이프를 붙이는 일도 혼자서는 불가능. 2인 삼각 경기를 하듯 두 사람의 세 손이 함께 움직인다. 문제는 이쪽 앞에. 이때까지 하나 더 올까? 혼자서는 못 하시겠어요? 혼자는 이거는 못해. 어떻게 할 때 들고서 여기다 또 놓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뒤로 조금 더 밀을까? 그냥 또? 지붕을 묶는 일도 두 사람의 힘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무너지기 쉬운데 오랜 세월 맞춰온 두 사람의 호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됐어? 네. 밑에 쓸었어? 네. 쓰러질까? 그때 손님이 찾아왔다.